안녕하세요. 진리의 과학의 진리입니다. 이번엔 8번째 시간으로 운동량과 충돌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량과 충돌량이 탄생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운동량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인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보존 법칙에 의거해서 1차원 충돌과 2차원 충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충돌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인 에너지가 보존되는 특별한 충돌, 탄성 충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에 파생된 개념인 반발계수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2차원 탄성 충돌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째 시간에 제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드리면서 힘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기 이전에 임페투스, 기동력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기동력이라는 것은 물체가 운동을 지속하려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뉴턴은 이 운동량이라는 것 자체를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형태로 수치적으로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이라는 것은 그 단위 시간당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량의 크기라고 설명드렸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 운동량이 변화하는 것은 충돌 때문이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충돌량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두 개념은 탄생을 했고요. 이 좌측에 보시는 이 요상한 과학기구는 뉴턴의 진자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탄성 충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림인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자동차의 사이드 임팩트 장면인데, 이 파란색 차는 위로 움직이고 있고 하얀색 차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물체가 충돌하면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것은 2차원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잘 설명하지 않나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I라고 쓰는 노테이션은 초기 조건입니다.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초기 조건. 그리고 이 F라는 노테이션은 충돌이 일어난 뒤 파이널 컨디션을 의미합니다. 종단 조건이라고 할게요. 그때 모든 운동량들의 합들은 모두 같다, 이렇게 놓는 게 운동량 보존입니다. 자, 이게 왜 형성됐는지 그걸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뉴턴의 제2법칙은 제가 운동량의 변화가 힘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이것을 이제 이 dt항을 좌측으로 빼주면 힘에다가 어떤 특정 시간을 곱한 값이 운동량이 변화된 값이다 라는 것과 동치관계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 dt가 어떻게 나와요? 라고 하는데, 이 골프공하고 골프채가 충돌하는 걸 보시면 이 특정 시간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 운동량이 변화하는 양, 이것을 힘이라고 놓습니다. 그게 제2법칙이에요. 그리고 제가 힘은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죠? 무조건 어떤 특정한 물체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게 힘이고, 그것은 수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3법칙이고, 다시 얘기하면 A와 B 사이의 힘은 요렇게 요렇게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가 같죠. 그리고 그것은 접촉하지 않은 물체다 하더라도 충분히 힘의 주체가 명확하다면 두 물체 사이에서는 요렇게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애니메이션 만드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원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보면은, 자, 이제부터 노테이션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VA에서 이 A는 A의 속도를 의미하고 I는 아까처럼 초기 속도라고 이제 적겠습니다. 만약에 F라고 적으면 충돌 뒤의 속도이겠죠. 그렇게 노테이션을 정하면 운동량은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것은 A의 초기 운동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돌 중에는 이 제3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동일하죠. 어떤 시간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 단위로 적분을 하게 되면 뉴턴의 제2법칙,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가 B를 충돌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운동량을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A의 이제 충돌 뒤 운동량과 충돌 전 운동량을 뺀 그 운동량 변화량이 B의 운동량 변화량의 음수값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걸 이항시켜보고 이걸 이항시켜보고 이렇게 하면 초기의 운동량들의 합 그리고 충돌 뒤의 운동량들의 합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물체가 굳이 접촉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자석 두 개가 충돌하더라도 이것은 충돌로 칩니다. 운동량이 변했기 때문에 이것도 충돌입니다. 근데 2차원적으로 보시죠. 자, A가 움직이면서 B를 충돌하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B의 운동량 변화 방향이 여기 이 충돌면 여기에 항상 수직이라는 거예요.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죠. 이 영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B의 종단 속도는 정확하게 이 수직 방향입니다. 이 충돌면의 수직 방향. 자, 다시 보시면 정확하게 충돌면의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B의 운동량입니다. 자, 이때는 A의 속도 그리고 질량, 이 X성분으로 나눈 거죠. X성분밖에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X성분의 운동량이 이제 B와 충돌해서 이제 B는 이제 X성분과 Y성분의 운동량을 가지고, A도 역시 충돌 뒤에는 X성분과 Y성분의 운동량을 가지는데, 이거 자유물체도 했을 때랑 비슷해요. 이 두 개를 더한 X성분 두 개를 더한, 충돌 뒤에 X성분 두 개를 더한 게 충돌 전에 X성분의 전체 합과 같고, Y성분 역시 이 Y성분끼리 더한 게 0이어야죠. 왜냐면 여기 처음에 없으니까 운동량이 Y성분이. 그래서 이 크기가 두 개가 같다라고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수식적으로 정리하면 X성분끼리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그리고 Y성분의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다라고 놓는 겁니다. 방향은 항상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탄성 충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탄성이라는 것은 힘을 가하면 형태가 변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고무공을 누르면 힘을 주니까 고무공이 찌그러지죠. 근데 힘을 빼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 자체를 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양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성질에는 에너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탄성 충돌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분석을 해보고자 이제 수식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운동량은 항상 어느 순간이든 보존되고, 그리고 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특수한 케이스를 넣고 이 두 식을 연립을 해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이럴 때도 나요. A와 B가 질량이 같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뉴턴의 진자도 보면 그런 식으로 탄성 충돌이 나죠. 자, 이 두 식을 연립을 해보면,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자, 이제 A와 B의 종단 속도가 A와 B의 초기 속도에 특정한 관계를 지니게 됩니다.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MA와 MB가 같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거되는 텀들이 있어요. 이 텀 제거되고 이 텀 제거되고 요 텀 살아남는데 정확하게 1이고 요 텀 살아남는데 정확하게 1이고 이거 아까 봤던 거죠. 질량 두 개가 같으면 A의 종단 속도는 B의 초기 속도와 같고 B의 종단 속도는 A의 초기 속도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이 충돌이죠. 이 충돌. 질량 두 개가 같은 탄성 충돌은 이렇게 속도를 서로 교환합니다. 자, 이제 다른 케이스도 한번 보시죠. 자, 만약에 MA가 엄청 커요. MB보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A의 종단 속도는 정확하게 이건 1이죠. 1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A의 종단 속도는 A의 초기 속도와 거의 비슷한 상태로 있고 이건 통째로 제로가 되죠. 그래서 B의 초기 속도는 A의 종단 속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B의 종단 속도 같은 경우는 MA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텀이 2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요 텀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집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엄청 거대한 게 있어요. 엄청 거대한 게 엄청 조그만 거를 탄성 충돌 시키면 얘는 이 부위만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탄성 충돌이 있다라고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이 두 식을 빼게 되면요. 이 두 식을 빼게 되면 이 초기에 두 물체 간의 속도 차이가 충돌하고 난 뒤에 물체하고의 속도 차이와 이 마이너스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다만 있지 이 속도의 차이는 유지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차용을 해서 충돌 전의 속도 차이와 그리고 충돌 뒤의 속도 차이의 그 비율을 이제 반발계수라고 나타내게 된 거예요. 이거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그냥 두 물체가 붙어버립니다. 명확하게 이해하시겠죠? 두 물체가 붙으면 여기가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발계수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면 이 두 차량이 붙어서 이동을 하니까 이거는 반발계수가 0인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네, 저 실제로 글씨 잘 못 써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아까 제가 운동량이 X성분은 X성분 길이, Y성분은 Y성분 길이 충돌하고 난 뒤에 보존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봅시다. 아까 탄성 충돌이란 걸 배웠으니까 우리는 여기다 반발계수를 넣어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지금 아까 이 상황에서 이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살짝 회전을 시킨 겁니다. 단지 회전만 시켰어요. 저희 X, Y 성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 이 운동량들은 보존이 됩니다. 일단 보존이 되는데 이 B가 움직이는 X성분의 속도, A가 움직이는 X성분의 속도, 그리고 이 충돌 전에 A의 X성분의 속도, 이 차이만 가지고 반발계수를 알 수가 있어요. 항상 반발계수는 충돌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이 X방향을 기준으로 반발계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차원 탄성 충돌인데요. 근데 두 질량이 같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서. 자, A가 B를 충돌하게 되면 뭐 어떻게 움직이겠죠? 근데 이게 탄성 충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떤 운동이 탄성 충돌인지 한번 봅시다. 네, 막 복잡하게 써놨어요. 네, X 운동량 보존에서
아까 B의 초기 속도가 제로였으니까 이 텀을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이 질량들을 모두 약분을 해봅시다. 같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이 초기에 A의 Y 성분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텀들은 모두 제로가 되고, 그리고 역시 M끼리는 약분이 되죠. 그래서 VAY 파이널과 VBY 파이널 두 개를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놓고 가시고,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는 2분의 1 M들을 모두 삭제시켜 봅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X 운동량 보존, 그리고 Y 운동량 보존, 그리고 이 운동에너지 보존 텀들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충돌각 세타를 통해서 Vx와 Vy들을 각각 원래 V 성분에 뭐 코사인 세타, 뭐 사인 세타 막 이렇게 놓으시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충돌하는 두 질량이 같고 탄성 충돌일 경우에는 충돌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그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 제곱해서 더한 거는 뭐 1이다 뭐 이런 성질 이용하는 거예요.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도 하기 싫어요. 이거까지 적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자, 증명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충돌하는 두 질량은 같았을 때, 그리고 탄성 충돌일 때는 서로 진행 방향이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B가 움직이는 방향, A가 움직이는 방향은 무조건 수직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고, 아니 뭘 어떻게 확신을 하냐 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당구장에서요. 당구장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요. 자, 뭐 제가 헛소리 좋아하니까 좀 헛소리를 해보면, 이 A가 B를 치면 무조건 이 사이각은 이 직각이 되니까 B가 움직이는 거랑 A가 움직이는 거, 이렇게 이제 각도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A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전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걸려요. 그래서 A는 충돌하고 나면 살짝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살짝. 이 회전량에 따라서. 이게 싫으면 A를 정말 세게 치면 돼요. A를 치는, 그 당점이라 그러는데, 치는 공에서 치는 위치를 가운데로 놓고 A를 정말 세게 때리면 수직으로 벌어집니다. 뭐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냐 라고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당구 선수 중에 하나인 브롬달인데, 자, 보시면 궤도가 정확하게 이 충돌할 때는 수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롬달은 이 공을 칠 때 당점을 왼쪽 아래에다 놨어요. 그래서 이 충돌하고 나서 살짝 아래로 빠집니다. 공이. 네, 뭐 별걸 다 알려주죠. 자, 당구는 충돌의 예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은 여기까지가 전부고요. 자, 이번에는 보이저 1호의 그 궤도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이 뭐 우리나라에선 다들 스윙바이 항법, 스윙바이 항법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그래비티 어시스트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이 지구를 탈출한 보이저 1호가 네, 이 행성 수금지화, 이 화성이죠. 화성을 만나고 그 화성의 속도를 받아서 가속을 하는 겁니다. 이 속도가 늘어나요. 보시면 이 화성을 지날 때 이렇게 항법이 있는데, 이런 항법들을 생각하기까지는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이 충돌량,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들이 한몫을 했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재밌죠? 저는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배웠던 운동량과 충돌량을 적절한 데 쓰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면서 네,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진리의 과학의 진리였습니다.
다음번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